안녕하세요, 특허그룹 뷰입니다. 저희 구독자분들께 감사 인사부터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오랜만에 영상을 찍어 올렸는데 마치 그 채널에 수혈을 하듯이 뭔가 생기가 이렇게 불어넣어지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좀 간만에 저희도 좀 이렇게 활기를 느낀 것 같습니다. 또 많이 봐주셔가지고 감사드리고 이어서 저희가 뭐 새로 발견했다기보다는 연이어서 이런 이슈들이 터지고 있어요. 예천양조라는 회사가 비단 영탁뿐만이 아니라 임영웅 씨에 관련된 상표까지도 출원을 하고 있는 그런 사정들을 좀 설명드리려고 그래요. 그리고 그 전후 사정들, 그리고 출원하신 분들은 도대체 어떤 분들인지 모르는 얘기들 좀 해보려고 하는데 일단은 예천양조입니다. 출원인이 이제 예천양조 회사이거나 아니면 그 백모 회장님이라고 되어 있으신 분인데 이 백모 씨는 그냥 회장이라는 직함을 쓰신 경우도 있고 기사에서 그 대표라고 써져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예천양조 법인 등기부등본 떼보니까 이 백모 씨는 그냥 사내 이사 중에 한 분이시고 최대 지분권자일 수는 있겠죠. 근데 뭐 90년생 박모 씨가 대표더라고요. 성이 같으면 뭐 자녀겠거니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예천양조 또는 백모 회장님이라고 알려진 그분이 출원한 상표들을 보면 총 16건 정도 돼요. 아, 많이 하셨네. 박현주 생탁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분이 이제 대표이사입니다. 그 외에 이제 영탁이 어느 정도 서체를 변경해가면서 영탁 관련된 뭐 상표들을 많이 냈거든요. 죄다 지금 거절될 예정입니다. 다음 장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 이 중에서 백구형 탁주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 이거는 지금 공고가 됐어요. 등록된다는 얘기죠. 백구형과 탁주로 분리해서 관찰될 수 있다는 전제하에 이게 백구, 영탁주 이렇게 분리되는 것보다 전자가 더 타당하다는 판단하에 등록을 앞두고 있는 것 같은데 나머지 건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의견제출 통지서도 다 나왔고요. 거절된 것도 있고요. 그래서 영탁이 직접적으로 사용된 건들은 전부 다 34조 1항 제6호에 따라 거절이 될 예정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상표 출원하는 거 보니까 좀 재밌는 게 그렇죠. 예하고 느낌표하고 천영탁 이거 되게 올드한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이거 원래 분리관찰을 이렇게 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사이사이에 기호나 특수문자를 넣는 방식들은 예전에 좀 횡행했던 방식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느낌표 천영탁이 예천과 영탁을 합친 게 아니라 마치 예와 천영탁을 합친 것처럼 뭔가 의도한 것처럼 보이겠지만 사실 일반적인 심사 기조에 따르면 이거는 이제 받아들여지기가 어렵죠. 그렇죠. 제가 의견제출 통지서 확인했는데 똑같이 34조 1항 6호로 그 의견제출 통지서가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그대로 놔두면은 거절 결정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면은 이 예천양조와 회장님이라고 하는 분, 이분 외에 다른 분들이 막 기사상 인터뷰를 통해서 자기들이 관계자다라고 밝히면서 했던 그 개인들이 또 영탁 상표에 대해서 출원들을 막 진행했던 정황들이 포착이 됐어요.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먼저 영탁 주점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 김모 씨가 2020년 3월 4일에 출원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술집에 대해서 주점업이라는 서비스업을 지정해서 출원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거는 거절이 됐습니다. 동일한 사유예요. 뭐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저명한 타인의 뭐 이름을 포함하고 있으니까 이게 연예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박영탁님의 뭔가 승낙서를 가져오면 등록시켜주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거는 거절될 수밖에 없다. 이런 거절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로 영탁주점은 거절 결정이 됐고요. 그냥 영탁이라고 하는 그 두 글자에 대한 문자 상표 또한 빵에 대해서 출원이 됐었는데 김모 씨가 출원했어요. 같은 분인가요? 맞습니다. 그래서 거절이 됐습니다. 이유는 같아요. 그러니까 아예 관련성이 적은 뭐 빵이라던가 뭐 그런 상품 분류에까지도 거절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게 저명한 타인의 성명의 이 상표 등록 저지효가 생각보다 막강하다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보통 심사관님들 같은 경우에는 또 워낙 미스터 트롯이 시청률이 높기도 했고 또 연령대 같은 것들 고려해봤을 때 영탁을 모르시는 분들은 거의 아무도 없으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저명한 타인의 성명을 그대로 포함하고 있다는 이유로 거절을 했겠죠. 자, 그리고 찐탁 기지떡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 김모 씨는 계속 동일인이에요. 그 다음에 이모 씨, 최모 씨가 가세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떡과 기지떡에 대해서 30류에 대해서 출원을 했어요. 왜 찐탁이 나왔을까요? 그 영탁님 노래와 좀 연관이 있잖아요. 저도 그래가지고 이 상표 얘기하지 말까 하다가 보니까 이게 찐이야 더하기 영탁에서 탁 떼어가지고 찐탁 기지떡이더라고요. 근데 그러면 뭐 잘 몰라서 하는 얘기지만 이 팬분들께서 영탁님을 찐탁이라고도 부르기도 하나요?
제가 검색해봤는데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또 그런 사정을 제가 모르면 심사관님들도 모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저명성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찐딱 피지떡은 등록 가능성이 있다라는 저는 개인적인 판단이 들고요. 네네네. 난해한 영탁님을 그대로 표시하는 게 아니라 영탁님에 관련된 내용을 담은 상표들이 출원되기 시작합니다. 간접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거죠? 네네. 실제 이건 상품도 나왔어요. 확인을 해봤는데. 네네. 0513 와줘서 고마워라는 안동 소주 상품이 나왔습니다. 0513이 뭐냐면 바로 영탁님 생일이죠. 생일까지 선점해서 이렇게 사업화를 하시겠다라고 해서 지금 막걸리나 동동주 같은 영탁 막걸리랑 같은 분류에 대해서 0513이라는 네 자리 숫자를 출원을 했는데 이거는 등록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선등록 상표 없는 거 확인했거든요. 근데 왜 그러냐면은 영탁님의 생일만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생일 누군가의 생일일 수도 있고 또 다른 누군가의 기념일일 수도 있고 이게 그 날짜가 아니라 단순 그냥 숫자의 조합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 분이 출원하신 이 0513 상표는 등록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렇죠. 딱히 약간 거절할 명분이 없어요. 명분이 없고 너무 약해요. 지금 이런 내용들이 예천 양조와 백구영 회장님이라는 분과 그 외에 인터뷰상으로 노출된 예천 양조 관계자라는 분들이 영탁씨 관련된 출원을 해놓은 현황들을 본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좀 되게 치밀하고 한편으로는 제가 당사자였다면 좀 무서울 것 같아요. 근데 그냥 이건 단순 어기장인지 아니면 괴롭히려고 짜증나게 하려고 하는 건지 사실 상표 출원하는데 큰 돈이 드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요. 하여튼 뭐 아름다운 모양새는 결코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이 영탁씨가 가만히 있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네요. 네, 영탁씨도 상표 출원을 무려 14개나 했습니다. 네네. 뭐 영문식으로 표현한 거 제로탁, 영탁, 영탁이 딱이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출원을 쭉 해왔는데 이 상표들은 다 등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냐? 저는 등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원칙적으로 맞아요. 근데 일부는 또 안 될 겁니다. 어떤 부분에서 안 될까요? 그게 왜냐면 막걸리에 대해서 주류에 대해서 출원한 건은 거절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 34조 1항 20호가 신설됐어요. 예전에. 동업, 고용 등 계약관계나 업무상 거래관계 또는 그 밖의 관계를 통하여 타인이 사용하거나 사용을 준비 중인 상표임을 알면서 그 상표와 동일 유사한 상품에 등록 출원한 상표. 그래서 지금 이 사안을 대입해 보면 일단 영탁씨는 광고 계약을 통해서 예천 양조가 막걸리를 팔고 있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한때 이제 그 광고료도 지급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런 특수한 계약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런 내용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영탁이라고 하는 상표를 동일한 또는 유사한 상품이라 볼 수 있는 주류에 대해서는 출원을 하셔도 등록을 못 받으실 겁니다. 그런데 그 외에 뭐 화장품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상품류에 대해서 출원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무리 없이 등록을 받으실 테지만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지 않으시면 경우에 따라서는 불사용 취소될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영탁님께서도 그냥 이렇게 으악 하듯이 그냥 출원하시기보다는 면밀하게 본인의 어떤 유명세나 이런 거를 통해서 노후 설계를 위해서 부업이나 사업을 하시고자 하는 의향이 있으시다면 상표 등록까지 계속 진행하시고, 그게 아니시라면 크게 의미는 없을 것 같긴 해요. 다음으로 넘어가 보죠. 법적인 얘기 너무 많이 말씀드리면은 머리 아프죠. 근데 지금 이분들이 광역 억울을 끕니다. 그러니까 영탁씨로도 부족했는지 이분들은 영탁씨에 대한 상표권을 먼저 선점하려고 시도를 하다가 그것도 모자라 임영웅 씨를 건드립니다. 누군가 괴롭힌 걸 떠나서 해보니까 이게 되니까 더 하려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 좀 강하게 듭니다. 맞아요. 요거는 사실 임영웅 씨를 공격하는 건 아니에요. 사실 본인은 본인의 생일에 대해서 나이가 들수록 크게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보면은 제일 빡치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팬분들이죠. 그렇죠. 팬들이죠. 생일은 기념일 같은 거란 말이에요. 누구 오신 날 이런 거란 말이야. 그런데 이걸 건드렸어요. 임영웅 씨의 생일이 바로 6월 16일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0616 우리 곁에 라고 해서 숫자, 한글, 한자 이렇게 결합해가지고 권모 씨가 또 가세합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김희채님은 아까 저희 다 같아요. 다 같은 분들이에요.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임영웅 씨에 대해서도 0616 우리 곁에 라는 임영웅 씨의 생일을 상표로 출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뉴스에서는 임영웅 상표도 선점하려고 했다 이런 식으로 나오지만 사실 엄밀하게 말씀드리면은 이건 임영웅 씨가
독점할 수 있는 상표는 아니다. 영탁씨의 0513이 그러했듯이 그래서 이것도 등록은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도의적으로는 조금 애매하지 않나. 아, 그렇죠. 이런 것까지 찾아보신 분은 별로 없을 수도 있어요. 네. 그러면은 이 개인분들은 도대체 어떤 분들이냐? 김희철님. 네, 김희최, 그다음 권씨까지 가세했는데 개인의 일탈이냐, 아니면은 정말 예천 양조의 관계자들로 볼 수 있느냐라는 부분이죠. 김모 씨 먼저 보시면은요, 네. 본인이 먼저 안동 총판을 맡고 있다라면서 인터뷰에 응한 기사가 있어요. 김모 씨는 예천 양조 안동 총판을 맡고 있다. 자, 그 직함이 하나 있고요. 네. 자, 두 번째로는 이분은 또 예천군 무슨 연합회 회장님을 또 맡고 계십니다. 아, 이런 것들 근데 지금 저희가 뭐 사설 탐정을 써서 알아낸 게 아니라 그냥 구글 치면 나옵니다. 네, 구글 치면 나오는 네네네네. 것들. 네. 그다음에 이모 씨는 누구냐? 네. 예천의 또 무슨 회장님입니다. 아, 모임도 다 가려드렸어요. 네네. 네, 치면 근데 다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이 최모 씨입니다. 찾기가 좀 힘들었는데 네. 결국 경북 무슨 협회 연합 회장님입니다. 회장님으로 계십니다. 이 세상에 참 회장님이 많으세요. 네. 그리고 또 아까 전에 이모 씨 있죠. 예천의 무슨 회의 회장님이기도 하지만 네. 여기서 보시면은 무슨 협회의 또 사무국장으로도 계십니다. 다양한 직함들을 갖고 계시나 네네. 이들의 공통분모가 있죠. 영탁 상표의 출원입니다. 지역의 유지다. 그렇죠. 그 지역의 커뮤니티를 이끌고 계신 분들이다. 그렇죠. 이게 유지라는 네. 게 뭐 반드시 뭔가 이게 재산이 많다 그런 네네네네. 의미보다는 어떤 그런 커뮤니티 네. 활동을 많이 하시는. 어쨌든 이 예천 양조의 직간접적인 관계자들로 추정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처음에 그 기사를 접했을 때 예천 양조 측에서 이제 입장문 내면서 뭐 150억 요구를 받았다고 했을 때는 사실 약간 그럼 예천 양조 뭐 매출이 50억인데 150억 어떻게 내? 약간 이런 생각이 강하면서 영탁님 좀 너무한 거 아닌가 생각 조금 들긴 했어요. 근데 네. 지금까지 이어져온 이분들의 이런 일련의 행태를 보니까 사실 거기도 만만치 않구나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네. 이게 처음에는 150억이다 아니다 이거 가지고서 이슈가 됐죠. 네네. 그 다음에는 예천 양조가 가만히 있지 않고 상표를 무더기로 출원해가지고 영탁을 괴롭히려고 했다라는 쪽으로 이제 몰아갔었어요. 네네. 근데 보니까 영탁 씨 말이 타당한 부분도 있고 예천 양조 입장에서도 약간 억울한 부분이 있을 수 있고 네네. 그렇게 보이긴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다시 돌아와서 150억, 1년간 50억을 주장했던 영탁 씨의 주장했다고 하는 그 예천 양조의 그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게 부당한 건가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봤어요. 제가 어디서 그 생각을 했냐면 네. 바로 이 영탁이라고 하는 이름이 막걸리에 그대로 썼다는 거죠. 이게 만약에 진탕 막걸리 또는 회룡고 막걸리로 나왔다가 파는 와중에 영탁 씨를 모델로 섭외해서 영탁의 막걸리, 영탁이 사랑하는 막걸리 이런 식으로 나갔으면은 50억, 150억은 사실 얼토당토 안 한 금액일 수 있어요. 네네. 왜냐면 브랜드는 그대로 유지된 상태에서 영탁 씨가 모델 활동만 한 거니까. 네네. 그러면은 사실 좀 과한데 영탁이 그대로 사용됐다. 네. 이거는 저희 굉장히 가까운 사례가 있습니다. 신발 좋아하는 사람들은 다 압니다. 조단? 그 조단. 마이클 조단이 나이키에서 돈을 얼마나 받을까요? 한 천몇백억 받죠. 1년에 1,몇백억 받는 걸로 수년 전에 알려졌었어요. 네. 그렇게 많은 돈을 받는 이유는 단순한 모델료가 아니라 그렇게 네. 많이 받는 이유는 조던이 자기 이름과 자기의 그 덩크하는 동작 이런 네. 것들이 다 상표로 돼 있기 때문에 그 신발 그 자체의 상표로 돼 있기 때문이죠. 네네. 그래서 영탁 씨도 제가 봤을 때는 최대 150억이었을 수 있으나 조심스럽게 추측해 보면 이걸 매출액에 비례해서 약간 러닝 개런티. 네, 러닝 개런티 개념으로 로 산정해봤을 때 최대 그렇게 나왔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사실 이게 만약에 그 예천양조에서 출원한 거에 대해서 영탁님께서 사용 승낙을 해줬다면 네네. 그게 등록이 됐을 거예요. 네. 근데 상표권 같은 경우에 특허나 뭐 디자인과 다르게 계속해서 갱신이 되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영탁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쉽게 말하면 본인의 성명에 대한 권리가 그냥 예천양조 측 귀속이 돼버리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의 이름이라던가 뭐 그런 이미지라던가 그런 브랜드 관련된 게 다 그쪽으로 넘어간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이거를 너무 쉽게 생각하면 안 될 것 같다는 그렇죠.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7억을 제안했을 때 내 네. 이름을 그냥 아예 그 회사에다가 넘기는 건데 자기의 이름을 회사에 넘기는 건데 7억? 저 같으면 안 할 것 같은 거예요. 저도 150억, 50억이다 이게 많다 적다라고 하는 부분은 본인의 이름을 넘기는 거에 대해서 각자 이 영상을 봐주시는 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네. 이게 많다 적다 판단하는 것보다는 이게 왜 그랬을까라고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럼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까지 네. 너무 뭐 어떻게 보면 영탁님을 극도로 옹호하거나 극도로 비난하거나 네. 그리고 그 각각 옹호하거나 비난하는 분들을 또 옹호하거나 비난하는 네, 네. 이런 걸로 사실 감정 싸움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네. 사실 이 사안은 당사자가 아닌 사람들이 그렇게 감정 싸움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냥
한 발자국 떨어져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 사실관계 네. 그만 가지고 드라이하게 판단만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처음에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긴 했으나 앞으로는 좀 잘 해결이 되기를 바라는 입장이고, 또 이런 부분도 있죠. 소형 기획사 예전에 네. 그냥 데리고 계셨던 매니저나 개인 사업자분들 입장에서는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물 들어왔을 때 노져라.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막 광고 계약 같은 것들이 진행이 되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생각해보면. 네, 그러다 보면 아티스트들이 또 피곤해지는 거죠. 네네. 그리고 또 약간 이면에는 그런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 저희가 그 소속사 대표님한테 연락을 받은 적이 있었잖아요. 네네네네. 그때 어쨌든 지금 이렇게 유명세를 얻어가지고 이렇게 활동을 개시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뭔가 선제적으로 상표를 막 거미줄처럼 뻗어가지고 이렇게 미리 이렇게 선점을 해놓는 게 팬분들한테 조금 약간 부정적으로 비칠까봐 그렇죠. 그런 분들 우려스럽다는 이런 연예인분들의 입장도 있었어요. 근데 사실 네네네. 그것도 이해가 되거든요. 네네. 근데 일단 그거는 이제 연예인분들과 이제 그 소속사들의 입장인 거고, 근데 네네. 그거를 이용하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어제 제가 유퀴즈 재방송을 봤는데 SG 워너비 나왔더라고요. 근데 거기에서 똑같은 말들을 했대요, 팬들이. 최근에 SG 워너비가 다시 확 이제 관심을 받으니까 오빠들 물 돌았을 때 노져와야죠 라는 얘기를 똑같이 한대요. 다 듣는데 그 중에 김진호 씨가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자기는 노를 내려놨다고. 그 다음에 이석훈 씨는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자기는 천천히 저어가겠다 했대요. 네. 그러면서 김진호 씨가 말을 덧붙이는 말이, 물이 빠지면은 배가 설 거고 그러면 자기는 내려서 걸어가면 된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와, 굉장히 철학적인. 그러니까 전 되게 좋아하는 가수인데 좋아하는 가수이자 아티스트인데 감명을 받았습니다. 네네. 그래서 우리가 상투적으로 내뱉는 그런 용어들에도 이렇게 철학을 투영할 수 있구나. 감명받았는데 하여튼 좀 그런 말씀으로 마무리 짓고 싶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